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만 가지의 일은 두렵지 않지만 만에 하나의 일은 두렵다라는 속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해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말새 가슴 아픈 소식들 정말 많이들 들려왔었죠. 오늘은 특히나 이 경각심을 가져보면서 미래 대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만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기본 가입 요령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참 보험은 들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최신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이만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험 가입 요령 뭐가 있을까요? 우리 20대가 있죠. 30대도 있고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보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각각 나이에 맞춰진 내 수입에 맞춰진 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는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보험들, 그 보험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요, 실손 의료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험은 너 암에 걸리면 얼마 줄게. 너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지게 되면 얼마 줄게. 너 죽으면 얼마 줄게. 이렇게 딱딱 하나에 맞춰진 담보들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실손 의료비는요, 요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 이 전체 틀에서 이 몇몇 가지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나머지 전부를 보상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있죠. 집을 지을 때 집 터를 잡고 초석을 다지잖아요. 이것을 실손 의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요, 실손 의료비가 100% 내가 쓴 병원비의 100% 다 보상해 주는 것도 있었고 90%, 80%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80%, 70%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손 의료비에서 내가 병원비 1,000만 원이 나왔을 때 800만 원 나오게 된다면 우리 병원비 1,000만 원씩 나오는 거 흔한 일이에요? 절대 흔하지 않죠. 주변에 암에 걸려서 암에 수술을 하신 분들도 병원비 1,000만 원씩 내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실손 의료비고요. 이거는 1년 동안 입원은 5천만 원 한도, 통원은 30만 원 한도 이렇게 보상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쉽고요.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3대 진단금이에요. 3대 진단금이라고 하면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암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소외감이 뭐냐면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 점막내암 등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외감은 우리 암보험을 다 지금 최근에 1, 2년 이내에 가입한 거 아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암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소외감에 걸렸을 때는 내가 암보험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래갖고 유방암에 걸려서 청구를 하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약관상에는요. 암보험료의 10에서 20%만을 보상을 했습니다. 소외감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유방암에 걸려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암보험료가 4천만 원 남았죠. 추후에 따른 위암, 폐암,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외 모든 암에 대해서 다시 암에 걸렸을 때 이 4천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암 발병률 1위가 뭐냐면 바로 이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을 유사암으로 요새는 따로 구분을 해서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1위가 갑상선이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국가에서 이제 제재를 걸었어요. 유사암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입을 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요. 보험을 들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보험은 내 재산을 지키는, 내가 모아놨던 돈을 내가 건강이 악화됐을 때 이 보험금으로 인해 정말 내 재산을 지키는 용도지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암 같은 경우는 요새는 암보험 1,000만 원당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암보험이 내가 이번에 5천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은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제재가 나온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사암으로 보험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암보험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유사암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 소외감도 일반 안에 포함을 시켜서 보상금을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모든 소외감을 다 일반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손해보험사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생명보험사에서도 물론 이 소외감을 일반 암에 포함시켜서 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를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 암 진단금 너무나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암 2번 일당이라고 있어요. 보통 4일 초과분부터 돈을 주기 시작해요. 3일 초과, 4일 초과부터. 그리고 수술비. 이런 다른 담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담보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암 수술을 했어요. 실제 고객이 암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입원을 했을까요? 딱 5일 입원했어요. 그러면 암 입원 일당에 대해서 딱 하루치만 1일치만 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수술비 400만 원이 가입돼 있다고 할게요. 이 400만 원을 받았어요. 다른 수술들과 다르게 암 같은 경우는요. 사람 몸이 있을 때 위암이다. 요만큼 찢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부위를 절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암 수술비에 대한 돈을 받겠죠. 근데 수술비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매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술 같은 경우 1차 하고 나면 다시 이쪽에 암이 생겨서 2차 수술을 할 때 이 부위가 아물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통 1회, 정말 많은 경우가 최대 2회까지만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굉장히 힘드므로 이런 돈들을 아껴서 암은 진단금을 많이 올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최신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로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는 우리 급성심근경색 너무 많이 들어봤죠. 뇌출혈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었어요. 근데 어때요? 요새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협심증, 허혈성 심장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기 시작했고 뇌 같은 경우는 더 커졌죠. 예전에 손해보험사에서는 뇌졸중,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만 보장을 해줬던 게 지금은 점점 커져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전부 뇌혈관 질환들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타 뇌혈관 질환. 이게 가장 많은 보험금이 청구되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요.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어도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비도 비싸지 않고. 예전처럼 우리 부모님 시대처럼 아파도 참다가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있지 않아요. 그 전에 빨리 검사를 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내가 좀 더 가성비 있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비를 말씀드릴게요. 앞서 제가 암 수술비에 대해 말씀드렸죠. 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에 실제로 걸리더라도 그 암으로 인해서 천공 같은 우리 표적항원 검사 같은 걸 받았을 때 천공 같은 게 생기면서 수술을 하지 암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1차, 많아봤자 2차예요. 그러면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이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요.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심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심장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게 스텐트 삽입술이에요. 심장 관련해서 내가 심장이 막 뛰고 해서 갔더니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이래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허혈이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이 심장에 100%를 다 써요. 피를 쫙쫙 뻗어주겠죠. 쫙쫙 뻗어주고 있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심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심장의 90%만 일을 하게 된다면 안 쓰는 이 부분이 점점 굳게 돼요. 굳으면은 피를 더 제대로 쏴주질 못하겠죠. 그래갖고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손발이 차다, 손발이 저리다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심장에서는 핏줄이 두꺼워요. 동맥이라고 하죠. 쭉 뻗어나서 두꺼운데 이 부분을 지나면서 손끝으로 가면서 핏줄이 굉장히 얇아지죠. 여기까지 피가 제대로 쏴주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핏줄이 점점 노화가 되고 노폐물이 쌓이죠. 스텐트 삽입술의 대표적인 게 이런 핏줄 안에 그물을 치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먼지가 쌓여 있으면 풍선을 끼죠. 피가 잘 통할 수 있게. 이런 걸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4년에서 8년에 한 번씩 재시술을 해준다라고 해요. 우리 수술도 아니고 재시술. 그럴 때마다 종별 수술비, 몇 대 수술비, 뇌심혈관 수술비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이 있죠. 심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핏줄들의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밑으로 퍼져나가는 핏줄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 질환인데 내가 여기다가 스텐트 삽입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핏줄들도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술을 하거나 재시술을 하거나 이게 평균 4년에서 8년에 한 번씩입니다. 근데 우리 산정특례라 그래서 90%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뇌랑 심장 관련해서는 단 30일밖에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암이나 치매 관련해서 5년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차 혹은 2차까지
심장이나 뇌 관련해서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았을 때 이 이후에 발생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수술비가 뇌랑 심장 관련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성비를 많이 따지죠. 뇌 진단, 심장질환 진단금이 1,000만 원씩 가입을 했어요. 얘는 한 달에 내가 내는 보험료 같은 경우 2만 원이라고 할게요. 심장 관련해서는 10,000원이에요. 내가 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만 원, 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0,000원을 내지만 뇌랑 심장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1,000만 원씩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3,000원 혹은 5,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되죠. 대신에 우리 진단금은 최초 1회 한 번이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매회 지급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앞으로 내가 심장이나 뇌 관련해서 혈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 없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제가 저번 방송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고객 중에 저한테 가장 고마워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분이 운전자 보험을 저한테 가입한 지 2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짜리에 가입이 돼 있었고 한 달에 13,000원씩 내고 계셨어요, 이분이. 근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5천만 원에 가입을 하고요. 똑같은 담보로 12,000원씩으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입 2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작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아이랑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근데 아이 같은 경우 너무 작죠. 툭 쳤지만 아이가 날아가서 뇌진탕이 오게 됐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다가 총 8주 뒤에 퇴원을 했는데 몸에 후유장애가 남았죠. 그래갖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1억 원이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 우리 민식이법 이후에 안 바꾸고 계속 있었다면 3천만 원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나가지만 나머지 이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으로 내는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20년 납, 20년 갱신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법이 바뀜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 바꿔줘야 돼요. 왜 바꿔줘야 되냐면 이제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대표로 생긴 게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이 바뀌면 재가입을 해야 되고 운전자 보험은 다 배상 책임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자부상이에요. 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내가 병원에 간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위로금식으로 내 부상 등급에 따라 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씩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인데요. 치매보험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어떻게 많이 가입을 했냐면 CDR 점수 1점. 우리 경증이라고 할 때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이 시점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요. 중증도가 되게 되면 또 500에서 1,000만 원. 중증 시 매월 요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받았어요. 우리 중증이 되게 되면요. 매월 50만 원씩 나왔대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치매는 평균 13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시자점수 1점일 때, 2점일 때 말고 3점. 즉 중증이 되게 되면요. 평균 수명이 3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가입하냐면 경증 시 1,000만 원, 중증도 1,000만 원, 그리고 경증부터 매월
50만 원씩 받는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3년을 받는 것보다는 13년을 받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보험 가입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개개인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 짚어주신 내용처럼 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는 틀들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에 준비해주신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진희 전문가님 그리고 남기훈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비교하면 보이는 알짜 보험입니다. 보험의 종류가 너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누군가 추천해주거나 광고에 나오는 보험에 덜컥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교하면 할수록 나에게 안성맞춤인 보험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김진희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하면 좋은 보험을 찾을 수 있다.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게 보험의 종류가 원체 많아서 혼자 비교를 해보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그 현재 건강 상태나 기존의 치료 이력에 따라서 부위 부담보가 잡히거나 보험료 할증 또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보 기간이라든지 할증 금액이 다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뭐 대장 용종을 하나 제거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A라는 회사는 대장 전기간 부담보, 그리고 B라는 회사는 5년 부담보, 뭐 C라는 회사는 3년 부담보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회사마다 심사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치료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여러 군데 회사의 상품을 좀 비교를 해보셔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라고 오늘 주제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비교 분석의 중요성 다 같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또 문제점을 만나봐야 좀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사례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섬유 공장의 관리직으로 근무하시는 55세 남성분이세요. 그래서 보험이 이제 전혀 하나도 없으셨다가 급성 폐렴으로 이제 한 달 정도 고생을 하시고 그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지인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설계사분은 A손해보험의 이제 전담 설계사분이셨기 때문에 그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거나 하지는 못하셨고, 그냥 설계사분이 이제 설계를 해주시는 대로 그냥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만 확인을 하고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번 보험료가 갱신돼서 인상이 된다고 이제 안내를 받으셨고, 이제 주위에서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 보험이 정말 비싼 보험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들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자분이 이제 가입하신 보험은 이제 총 2건이었고, 우선 첫 번째 보험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신 보험이에요. 그래서 주요 보장 내용을 보시면 상해 사망 1억 5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가 80% 이상일 경우 3천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대 진단비인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갑상선암이나 뭐 제자리암을 보장하는 유사암 진단비가 이제 300만 원으로 좀 매우 적었고, 그 혈관질환 진단비도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매우 좁은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특약들, 골절 진단비나 뭐 질병,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실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고,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 20년 납입의 100세 만기 상품 보험이었는데요. 이 보험을 이제 처음 가입하실 당시에는 23만 원 정도였다가 3번 갱신이 되면서 이제 30만 원 가까이 이제 보험료가 오른 건데, 그 이유는 이제 특약들을 보시면 실손 보장 외에도 사망이나 후유장애 빼고는 나머지 특약들이 다 3년 갱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증권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 보험료 이제 30만 원 안에는 적립금 약 5만 3천 원 정도와 할증 보험료 6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적립금은 이제 특약이나 뭐 실손이 다 갱신형이다 보니까 나중에 갱신되고 보험료가 좀 인상됐을 때는 보험료가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적립을 해서 그 갱신되는 보험료를 좀 대체시키는 대체 보험료로 이제 쓰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것이고요. 그 할증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 이 보험을 이제 가입하시기 2년 전에 그 폐렴으로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원래 보험료보다 좀 보험료는 좀 더 많이 내고 있지만 폐에 대한 이제 부담 보호가 이제 없이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장에 비해서 특히나 뭐 주요 진단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특약이 갱신인 것 치고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비쌌던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보험을 준비하실 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군데 회사의 상품들을 좀 비교를 해보셨다면 할증 보험료로 이제 지금보다 좀 덜 낼 수도 있었고, 그 치료하신 부위가 이제 폐였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혈관 질환을 좀 각각 다른 상품으로 좀 준비를 하셨다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생명보험의 이제 암보험인데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을 보장을 해주고 한 달에 4만 1천 원 정도의 보험료, 10년 납입의 10년 만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은 이제 이 사례자분의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보험을 하나 더 이제 추가로 가입하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 보험과 마찬가지로 유사암 진단비가 300만 원으로 좀 매우 적었고, 암을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하신 건데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이제 같이 들어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10년이라 앞으로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선 기존에 가입했던 내역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약들이 대부분 갱신형이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보험비 대비해서 이 보장 범위도 협소하다라는 문제점이 눈에 보였습니다. 또 이 가족력을 대비했지만 불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기존의 A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은 이제 특약들이 3년 갱신에 거기에 이제 적립금과 할증 보험료를 이제 합해보니까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을 계속 납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기존 보험을 유지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손만 따로 분리를 했고, 한 달 보험료 2만 4천 원으로 1년 갱신에 5년 재가입 상품으로 실손 전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특약들은 이제 3년 갱신에 할증 보험료가 컸기 때문에 비생명보험의 암보험으로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3년 갱신이었던 특약을 20년 납에 90세 만기 비갱신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기존 유사암 진단비가 300만 원으로 매우 적었었는데 이 부분 1천만 원으로 확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손해보험의 종합보험으로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각각 1천만 원씩,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심장질환 진단비도 각각 1천만 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기존의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되게 좁았었는데 이 범위를 최대한 확대를 시켜드렸었고, 기존에 없던 질병과 상해 종수술비, 그리고 119대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넣어서 기존의 실손에 비해서는 사실 전환 실손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비로 좀 보완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혈전 용해 치료비 1천만 원, 그리고 골절 진단비 30만 원, 그리고 5대 골절 진단비 100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한 달 11만 4천 원 정도의 보험료로 20년 납 90세 만기의 비갱신 상품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족력이 있으셔서 암보험을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 보험은 그 불필요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만기가 앞으로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납입에 20년 만기 상품으로 좀 안내를 해드려서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암 진단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연령대인 75세까지 암을 더 추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까지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까지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난다면 사실 합의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벌금까지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운전자 보험도 추가로 안내를 해드려서 기존에 총 보험료를 34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통해서 운전자 보험까지 추가해서 한 달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덕분에 보장이야 뭐 당연히 튼튼해졌고요. 또 갱신으로 인한 부담도 덜어볼 수 있게 됐죠. 가족력도 알차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앞선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그 폐렴 치료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 이력도 없으셨고 병원도 자주 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 전환도 그렇고 보험을 새로 준비하시는 거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었는데 만약에 기존에 치료 이력이 좀 있으시거나 뭐 현재 건강 상태나 따라서 좀 병원에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실손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기존 실손을 좀 유지하면서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끔 다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 보험만 비교할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내 병력이나 건강 상태까지 유심히 살펴가면서 보험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유전자 검사 어디까지 해봤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족력에 대한 보험 준비하는 방법을 짚어주셨는데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도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가족력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우리 남기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력 미리 알고만 있다면 대비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우선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제가 가족력에 대한 보험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 주변에 그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시잖아요. 네, 저도 가정적인 남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장을 보는데요. 보통 그 아무 생각 없이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다 보면은 뭐 여기서 30% 할인 행사한다, 저기서 뭐 이렇게 뭐 마감 세일을 한다 해가지고 물건을 막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계산서를 보면 카드 영수증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3, 40만 원이 훌쩍 뛰어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상 짐을 다 풀어보면은 아, 내가 이 물건을 왜 샀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내가 그 마트에 가기 전에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봤다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있는지 아니면 모자란 게 있는지 그런 거를 필요한 거 하나하나 메모해 뒀다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 그만큼 불필요한 물건을 안 사게 되고 그리고 그 장 보는 시간도 단축을 하게 되고 꼭 필요한 상품들만 사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보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보험도 당장 내가 필요한 그 어떤 상품 그 보장이 있는지만 안다면은 그 자기 본인한테도 유리하시겠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병의 전조 증상이 생기거나 병원 가서 진단받으면은 보험 가입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걸린 질병이나 아니면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이 유전자 검사인데요.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보험을 과연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유전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 내가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내 가족들 중에서 그 뭐 암이다, 뇌졸중이다, 아니면 심근경색이다 해서 그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신 그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런 가족력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실 텐데요. 저한테 의뢰해 주신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사례였어요. 35세에 건강한 그 가정주부셨고요. 보험이라고는 친정 어머님께서 그 결혼 전에 들어주신 보험이 전부시라면서 그동안 그 본인이 병원 갈 일도 없고 뭐 애들 때문에 병원 가는 일은 있었겠지만 보통 그 보험은 신경도 안 쓰고 계셨는데 올 초에 어머님께서 뜻하지 않게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일단은 좀 걱정이 많이 되셨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전에 할아버지께서는 밭일을 하시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경험도 있으셨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본인도 가족력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그 가족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보험들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지고 계신 보험 보시면요. 생전에 어머님께서 그 가입해 주신 CI 보험이 있으셨어요. 2012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이었는데요. 이 CI 보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그런 보험으로 중대한 질병, 암, 뇌, 심장 이때 80% 일단 3,2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설정이 돼 있으셨고요. 이거는 30년 납에 좀 납입 기간이 좀 길죠. 그 나이가 일단은 35이면 상당히 젊으신 측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런 그 주계약 이외에 다른 보장받는 그 범위는 일단은 그 5년 갱신으로 갱신형 보험으로 설정이 돼 있으셨어요. 앞으로 내실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2017년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준비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월 납입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정확히 떨어지죠. 예,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보시면은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으로서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 그리고 벌금이 2천만 원, 거기다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으로 각각 보장 범위가 그 보장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그 자부상 치료비라고 하죠. 그 일단 1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특약들 해가지고 3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으셨는데요. 이 두 가지 보험 확인해 봤을 때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험 같은 경우는요, 당시 그 2010년대 같은 경우는 CI 보험이 상당히 유행 아닌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비해서 그 보장 금액이나 보장 범위가 상당히 협소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갱신 특약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납입하시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됩니다. 주계약은 끝나더라도 일단은 그 갱신되는 보험은 내가 보장받을 때까지는 쭉 납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셨고요. 그 운전자 보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장 그 범위도 그렇고 보장 금액이 상당히 협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유전자 검사 받아보신 결과지를 참고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이 보험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꼭 큰일을 거쳐야만 좀 그제서야 확인을 해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이 가족력을 대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시청자님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호, 관심, 주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졌는데요. 일단은 위나 폐는 그 양호 단계로 나오셨고, 문제는 관심하고 주의 단계에 대장, 간, 유방, 췌장, 콜레스테롤, 그리고 갑상선, 자궁, 난소, 심혈관 해가지고 주요 질환인 암 부분과 그리고 뇌, 심장, 그 혈관 질환 계통에 일단 관심과 주의 단계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해드린 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 CI 보험에 그 실손 보험이 들어있으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시청자님께서도 병원에 자주 안 다니시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해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손해 암보험. 아까 제가 그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암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취약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 가지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일단은 비갱신 보험으로 암 진단비 5천에 유사암 진단비 1,000, 그리고 치료비 부분에서는요, 표적 항암 치료 5천에 그 항암 양성 방사선 치료 각각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월보험료는 5만 1,000원대입니다. 이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비갱신을 준비해드렸고, 여기서 암 부분을 더 보강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그 C생명의 암보험을 제가 일단은 갱신형으로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암 진단비 5천에 유사암 진단비 1,000, 그리고 암 수술비 3천만 원 해가지고 보험료는 22,000원, 좀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부터 50대 중반까지 해가지고 그 여성분들께서 그 암에 걸리실 그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좀 저렴하게 암보험을 좀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검사 결과 그 혈관 계통에도 일단은 관심과 주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뇌혈관 진단,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해가지고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외에 부정맥까지 그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심장질환 진단비를 500만 원 더 일단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관련해 가지고요, 질병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그리고 112대 수술비 해가지고 뭐 30만 원, 그리고 각각 최대 500만 원에 1,000만 원씩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설정해드렸고, 그리고 다치시게 되면은 그 다치실 때 수술을 하실 수 있게끔 상해 수술비 특약도 50만 원 해드려가지고요. 이 부분도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월 납입보험료는 93,27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요즘 그 트렌드에 맞게끔 지금 그 개편된 그 법에
맞게끔 해가지고 준비해드렸는데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최대 2억까지 나오게끔 설정해드렸고요. 벌금 같은 경우는 스쿠리존 사고 포함해가지고 3천만 원, 그리고 대물이 때 500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기존에 500만 원 보장돼 있는 거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렸고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14급 기준 해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끔 설정해드려서 보험료는 15,790원 해가지고 20년 납 20년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과 제가 준비해드린 리모델링 전후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암 내 심 중에서요. 암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진단비를 좀 많이 보강을 해드렸어요. 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일 때 최대 일반암일 때 1억. 그리고 유사암일 때 2천만 원, 거기에 그 표적 항암 치료비나 항암 치료 해가지고 준비를 해드렸고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혈관 같은 그 진단비는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에만 치중돼 있던 거를 보장 범위를 좀 넓게 해드렸어요.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해가지고 진단비도 2천만 원씩 올려드렸고 각각 수술비까지 2천만 원 해드렸고요. 질병 수술비와 그리고 상해 수술비 좀 더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최대치로 해가지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2억에 벌금 3천, 변호사 선임비용 3천 이렇게 해가지고 월 보험료는 기존에 한 19만 원대 내고 계신 거를 18만 원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보장받는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리모델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리모델링 덕분에 더 적은 보험료로 촘촘하게 이렇게 보장들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 또 짚어주시죠. 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 싹 다 밀지 마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특약들 지금 현재 보장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전문가들이 꼼꼼히 잘 따져서 리모델링 같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전자 검사가 더 이상 이 드라마 소재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기 위한 필수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두 가지 보험을 똑같은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꼭 따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이제 처리도 해주고 그 배상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의 크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벌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는 거의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라든지 상대방 중상해로 판단이 되면 그 개인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해서 그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꼭 같이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딱 두 가지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로 가입한 보험 왜 가입할까요? 저렴하니까. 금액이 저렴하니까 가입합니다. 저렴한 이유는요. 그만큼 보장 범위가 좁고 보장 금액도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중요한 거는 뭐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일 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금액 크게 준다고 해가지고 현혹돼서 가입을 하시는데 막상 보장 받으실 때 뇌혈관이나 아니면 허혈성 심장 협심증이 되는 보장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 보장 범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로 가입하게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그리고 너무 신속하게 가입을 하다 보면은 상담원들이 알릴 의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 대답하고 끝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 대답하면요. 나중에 보험료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알릴 의무도 정확하게 고지하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